윤갑의 영혼이 돌아왔지만 그는 강철이 열이와 계속 함께하고 보호해 주기를 원했다. 팔적귀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왕실의 죄업이 만들어낸 원귀입니다. 한 번 깨어난 저주는 그 누구의 계획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파괴와 복수만을 갈구하며 궁궐을 뒤흔들 것입니다. 한편 열이는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49제가 지나지 않았으니 윤갑의 영혼이 삼도천을 건너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윤갑의 심장이 뛰고 있으니 꼭 찾아서 돌려놓겠다. 열이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하지만 강철은 윤갑이 너를 속이고 궁 입궐시켰다 고 주장합니다. 열이는 강철의 말을 절대 믿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지만 사실 이정이 새 해체가 필요 없다고 한 이후로 윤갑의 의도를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회에서는 대비와 풍산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팔적귀의 원한이 폭발할 것입니다. 열이는 윤갑의 혼을 구하기 위해 수살귀 옥임과 손을 잡고 위험한 의식을 준비하지만 팔적귀를 봉인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윤갑의 혼백이 팔적귀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며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는 결국 강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사실 이정이 새 해체가 필요 없다고 말한 이후로 열이는 윤갑의 의도를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강철은 그녀에게 첫사랑의 얼굴을 한 거추장스러운 이무기에 불과하죠. 2회 마지막 장면에서 수살귀 옥임이 열이에게 경고했습니다. 만나면 너도 죽어? 윤갑은 그자에게 이미 먹혔어. 열이는 윤갑이 그런 비극을 맞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며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팔적귀를 직접 불러내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윤갑의 혼을 되찾아야 하니까요. 이 과정에서 열이는 그토록 부정했던 무녀의 운명을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물려준 악귀가 넘볼 수 없도록 지켜주던 경외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천지 원수인 이무기 강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열이는 수살귀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이건 귀신이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이죠. 열이도 수살귀의 복수를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살귀 옥임은 원래 궁궐의 궁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물 속에서 퉁퉁 부은 모습에서도 미모가 엿보였으니 살아있을 때는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남색군으로 악명 높은 영인대군의 눈에 띄었겠죠. 등장인물 소개에 따르면 영인대군은 성정이 광포하고 오만하여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켰고 이를 수습하느라 대비의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옥임은 영인대군의 마음을 거부하다 죽음을 맞이했고 그 뒤처리를 대비가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3회에서는 무녀 열이와 수살귀가 손을 잡고 팔적귀를 불러내어 봉인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깨어난 팔적귀에게 윤갑의 혼백이 끌려가는 장면만 목격하며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열이는 윤갑의 혼을 되찾기 위해 강철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겠죠. 게다가 윤갑의 달라진 행동에 의심을 품던 이정은 이제 강철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팔적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아들 이광 때문에 이정 또한 열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이런 일은 나도 모른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이정은 잃어버린 경회석을 대신해 열이에게 경회석으로 만든 애경을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정 또한 팔적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윤갑의 몸에 갇힌 강철은 온전히 자신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열이가 제발 윤갑을 구해달라 고 간청하자 강철이 단호히 대답합니다. 날 몸주신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팔적귀 놈을 아작 내주지. 결국 열이는 윤갑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거부하던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첫사랑 때문에 13년간 거부했던 무녀의 길로 마침내 들어서는 열이. 열이와 강철은 밤길을 서둘러 궁으로 향했다. 열이는 품 안에 옥구슬을 꼭 쥐고 있었다. 구슬 안에서 윤갑의 영혼이 미약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서두르자 강철이 말했다. 날이 밝기 전에 궁에 도착해야 한다. 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희빈 박씨의 말로 가득했다. 자신이 희빈 박씨의 후손이라니 이는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을 뒤바꿨다. 강철, 열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알고 있었니?
내가 희빈 박 씨의 후손이라는 걸? 강철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짐작하고 있었다. 내 실력의 성질이 희빈 박 씨의 기운과 유사했으니까. 그럼 팔적귀도 알고 있었겠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더 위험한 것이다. 여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희빈 박 씨의 후손이라면 왕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지.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희빈 박 씨는 숙종의 후궁이었으니까 그녀의 자손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셈이다. 하지만 역사에는 희빈 박 씨의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법이지. 강철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진실은 종종 감춰진다. 여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궁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떻게 들어갈 거지? 여리가 물었다. 경비가 삼엄할 텐데. 강철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방법을 알고 있다. 그는 여리를 이끌고 궁성의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문이 있었다. 강철은 주변을 살핀 후 문을 열었다. 이 문은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왕실의 측근만 아는 길이지. 여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걸 아는 거야? 윤갑의 기억에서 찾아냈다. 강철이 간단히 대답했다. 자, 들어가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비밀 통로로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지만 강철은 길을 잘 아는 듯했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걸었다. 마침내 통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강철이 멈춰 섰다. 이 문 너머가 윤갑의 처소다. 준비됐나? 여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강철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윤갑의 몸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강철의 영혼이 빠져나간 후 그의 몸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상태였다. 여리는 윤갑의 몸에 다가갔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강철은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먼저 내 영혼의 일부를 이 몸에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윤갑의 영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길 것이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하면 되지? 내 손을 잡아라. 여리는 강철의 손을 잡았다. 강철은 다른 손으로 자신의 몸을 만졌다. 그의 손에서 푸른 기운이 흘러나와 몸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내 영혼의 일부가 돌아갔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았다. 약속대로다. 여리는 품에서 옥구슬을 꺼냈다. 구슬 안에서 윤갑의 영혼이 빛나고 있었다. 윤갑날리, 이제 당신의 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옥구슬을 윤갑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눈을 감고 의식을 시작했다.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라 옥구슬을 감쌌다. 혼백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육신과 하나가 되어 다시 깨어나라. 옥구슬이 밝게 빛나더니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윤갑의 영혼이 구슬에서 빠져나와 그의 몸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에 강렬한 빛이 가득 찼다가 이내 사그라들었다. 침묵이 흘렀다. 여리와 강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때 윤갑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떠졌다. 여리야! 윤갑의 목소리였다.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갑날리,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윤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돌아왔다. 여리는 기쁨에 차 윤갑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윤갑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 기억이 흐릿해. 여리는 강철을 바라보았다. 강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윤갑을 응시하고 있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리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쉬셔야 해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윤갑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팔적귀, 그가 나를? 걱정 마세요. 지금은 안전해요. 윤갑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강철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는 누구지? 강철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몸을 빌려 쓴 자다. 윤갑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이무기? 여리가 설명했다. 당신의 몸을 잠시 차지했던 이무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윤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무기가 우리를 돕다니. 강철은 고개를 돌렸다. 내 사정이 있다. 그뿐이다. 윤갑은 여리를 바라보았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나 보구나.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